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정영입니다. 오늘은 SK 매직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4일 남았네요. 며칠 남지 않았는데 SK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매직이 아니라 다른 SK 계열사 준비하시면서 작성해 놓으신 게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SK그룹의 자기소개서 항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작성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기에는 조금 아까우니까 한번 제 강의 들어보시고 조금씩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수정해 주셔서 제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뭐 SK 네트워크스로 보통 뽑는데 이제 SK 매직으로 해서 좀 뽑았네요. SK 매직은 굉장히 좋은 회사죠. 렌탈 회사고 렌탈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워낙에 핫하고 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가족을 꾸리시거나 그러면 렌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SK 매직에서 하고 있는 렌탈 제품들이 다 고가고 이런 것들이라 이미지도 좋고요. 여기에서 근무하신다면 괜찮은 회사에서 근무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직무가 뭐 기구 설계, 그 다음에 뭐 회로 PCB 설계, 구매, 해외 사업 기획, 디자인, 영업 지원, 경영 지원인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실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빨리 내릴게요. 해외 사업 기획, 그 다음에 디자인이 오랜만에 뽑네요. 제품 디자인이니까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들 아니면 관련된 포트폴리오 갖고 계신 분들이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영업 지원이죠. 영업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업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게 경영 지원이죠. 경영 지원은 보니까 회계, 재무, 기획, 인사 등 해서 일단은 경영 지원에서 대표적인 직무들만 해놓고 여기에서의 모든 TO가 뽑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람, 괜찮은 사람만 뽑을 건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턴 실습이라고 하니까 또 회사 자체가 좀 잘 나가니까 저는 그래도 한 명씩은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경영 지원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쪽을 지원할 건지에 대한 부분 그거는 꼭 타겟팅을 해보시고요. 영업 지원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영업관리 쪽 쓰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에 관련된 거니까 그거 렌탈 영업관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매하셨던 거,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하셨던 거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상경계열 분들이라고 한다면 마케팅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주시고, 어학을 조금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해외 사업 기획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구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지금 R&D 구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문 상경계 분들이 구매직을 직무를 지원하시는 거라기보다는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제조업단의 구매라서 이공계이신 분들이 지원하시는 게 조금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뭐 알아서 잘 하실 텐데 제가 그냥 걱정을 좀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는 참 예뻐요. 진짜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직무 역량으로 묶고 있고요. 질문의 어떤 질이라든지 글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예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분들,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꼭 한번 정리해봐라 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에서는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게 자발적으로 난 뭐 최고 수준의 목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세워본 적 있어요? 대학교 들어갈 때 아니면 학점이 완전 빵꾸 나가지고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돈을 받아야 돼, 뭔가 이걸 해야만 어디에 외국 나갈 수 있어, 이런 거만 여러분들이 죽자고 하지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아르바이트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 죽자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여러분들이 매몰되지 마시고요. 그냥 무엇입니까? 약간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니까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조금 힘들게 노력해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힘들게 해서 달성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키가 최고 수준의 목표인데, 최고 수준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사실 1번에 있어서 핵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3번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냥 꾸준히 노력한 경험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가이드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잘 작성하신 내용 중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려면 명확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숫자만 제시했을 때 이게 뭐 도전적인 거야 아닌 거야 이런 거 느낄 수 없을 때에는 뭐 내 딴에서는 힘들어, 인턴으로서는 힘든 목표인
뭐 이런 내 입장에서는 힘든 목표인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면 되니까 그걸 좀 느끼게 해주는 이런 숫자를 좀 제시해 주시는 게 전 가장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를 제시를 안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요게 또 애매해져요. 즉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그 결과값도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죠. 쓰는 구조는 아주 좋습니다. 첫 번째는 천자니까 소제목 혹은 두 갈식 문장으로 배운 점을 좀 써주세요. 그 다음에 한 칸을 띄워주시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한 건지, 내가 뭐 학교에서 어떤 과제를 한 건지, 아르바이트나 인턴에서 어떤 뭘 부여받은 건지 등 어디에서 한 건지에 대한 부분.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 됐는데 1등을 하자고 했어. 판매를 더 늘리고자 했어. 등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2번, 3번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워주시고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가 돼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세웠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첫째, 둘째, 셋째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한 3문장 정도는 뭐가 나와야 돼요? 나의 액션 서술이 나와줘야 된다. 생각해봐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했다 이러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이런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제일 많이 써줘야 될 거는 액션의 1, 2, 3가 되겠죠. 그 다음 못 써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좋았다. 당연히 좋아야죠.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도전적인 목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수치로서 증명해낼 수 있는 성과 있죠. 그걸 거꾸로 가서 요걸 내가 원래는 10개 했는데 그냥 15개 했다고 해요. 양념이시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재 중에서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소재 해주시고 그래도 요걸 조금 구체적인 도전적인 목표라고 좀 설정해 주시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 내가 고군분투했는지에 대한 여부, 즉 여기에서 포인트는 고군분투,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천자니까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배운 점, 이 경험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느꼈다. 그리고 뭐 해당 직무로 연결시켜도 돼요. 내가 앞으로 이 직무 할 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나 그때도 잘 이겨내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아주 도덕책적인 클로징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 선택의 문제죠. 소재는 저는 직무와 연관된 소재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요도는 두 번째,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재 중에서 직무와 연관성 있는 소재를 나래비를 세우잖아요. 랭킹을 매기는데 거기서 두 번째로 중요한 그 소재를 여기다 한번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죠. 새로운 것을 접목해라.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제가 그 예에도 올려놨는데, 그리고 다른 항목들 이건 꼭 있어요. 새로운 것이나 남다른 아이디어가 뭔가 쌈박하고 기상천외한 게 아니라 뭡니까? 개선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 일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개선해서 조금은 더 잘해라 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사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뭐 크게 개선한 경험이 있겠어요? 있어요. 우리가 뭐 학점 따느라 아르바이트 하느라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코로나나 대응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개선을 합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에 여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예요? 내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이거에 초점 맞춰주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에 쓴 예시, 저랑 같이 만났던 친구가 해줬던 얘기를 듣고 제가 얘기해줬던 건데, 이 친구가 문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 문서로서 글자를 적어가지고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본인이 생각하니까 좀 바보 같은 거예요. 이걸 왜 글로 해? 못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이전 비포와 애프터의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사진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형외과 여러분들 맨날 전과 비포와 애프터를 글로 쓰면 뭐예요? 눈은 어떻게 됐었는데 몇 센치였는데 몇 센치가 됐고 말도 안 되잖아요. 사진 하나 딱 보여주면 야 이게 변했네. 그런 것처럼 이 친구도 모험을 한 거죠. 내가 글자가 아니라 문서 작업이 아니라 이미지로 제공을 했더니 이야 너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소제목 두 갈식 문장으로 배운 점.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개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집요한 분석력이 필요해. 아니면 뭔가 관찰하는 게 필요해.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한 타이틀인지 어떤 소재인지 얘기해 주시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내가 문서 작업을 해서 비포 애프터를 갖다 줬는데 이해도가 떨어진대. 아니면 뭔가 조금 효과가 떨어진대. 뭔지 모르겠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메인인 거죠. 나는 그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냐? 기존의 방식은 뭐였어? 야, 계속 문서가 글이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럼 왜 이 방식밖에 없는 것일까? 나는 그러면 이 방식 말고 이미지화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미지 플러스 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라는 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나는 여기에서는 그래, 그럼 난 100% 이미지로 가겠다 라고 선택을 했대요. 뭐 그 이유도 있겠죠. 여기에서는 굳이 글자가 필요 없고 이 문서를 보는 사람들은 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딱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바로 기존의 방식이 이런 나쁜 점,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선택했다라고 하나만 제시해서 하나만 적용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될 거고 선택을 하기엔 굉장히 많은 대안들이 있을 거고 그 대안 중에서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꼭 작성해 주세요. 기존의 방식은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거 말고 다른 방식은 뭐가 있었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중에서 내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그 다음 뭐예요? 그 결과가 좋았어. 되게 효과적이었어. 그래서 뭐예요? 역시 그 배운 점. 이것도 역시 한 칸 띄워줘도 되고요. 그래서 뭐 요걸 띄워주시고 1번에서도 제가 요거 안 띄웠었죠. 이렇게 띄워주세요. 어차피 액션을 제일 많이 할 거니까. 천자니까 이렇게 한 칸씩 띄워주시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운 점. 소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직무에 관련된 거 있으면 좋죠. 특히 이공계이신 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 실습하시면서 뭔가 순서 바꾸고 다른 거 적용시키고 할 거잖아요. 그런 거 좋아요. 대신에 없으셔도 요게 포인트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방법을 생각해냈는지 요 구조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선한 거 제가 올려드리는 링크 보시고 도움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3번도 이제 가장 쉽죠. 이거는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뭐 해외 영업 기획 아니면 뭐 영업 지원, 경영 지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이 여럿 있을 거고 그 중에 나는 특히나 이 역량을 쌓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만 딱 잡고 그놈만 두드려 패면 됩니다. 꾸준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꾸준히 여러분들 걸리지 말라고요. 직무 역량 쌓기 위해 준비한 여러분들을 뿜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쓰냐 구조 놔주십시오. 역시 소제목이나 두 가지씩 문장으로 이것은 배운 점이 아니라 역량이 뭔지 제시해 주세요. 나는 이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역량은 다 또 그게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제시해 주신다면 플러스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왜 그것인지에 대한 이유 제시는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연구개발할 때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등등 이렇게만 간단하게 제시해 주시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이제 나와야 되겠죠. 세부적으로 원투 역시 결과값 그 다음에 이 역량이 해당 부분이니까 요거를 여기다 쓴 거예요. 이유 제시를 먼저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에 내가 이 역량은 이 직무할 때 어디에 도움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쉽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떼놔도 돼요. 어떤 역할을 맡았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고 어떤 도움이 될지.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만 쓰실 분들은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나는 이거 하기 위해서 노력한 지식과 경험 대표적인 것들이 딱 두 가지가 있어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가지 더 써주세요. 그러니까 몇 자예요? 요거 한 450자, 450자 이런 식으로 1000자를 구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가 있으신 분들은 두 가지, 세 가지 쓰지 마요. 그 다음에 소재가 없으신 분들은 한 가지로만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는 가장 중요한 소재 선택하십시오. 중요도 1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른 데 다 쓰셨을 테니까 그대로 갖고 와서 세부적으로 내가 발라낼 것인가 아니면은 두 가지로 그냥 퉁칠 것인가를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갑시다. 마지막 또 꼭 나오는 바로 혼자 하기 어려운 일. 팀워크에 어떤 소재가 있어야 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든지 팀워크를 발휘해서 한 겁니다. 뭐 두 가지 엔드 조건도 괜찮은데 없으면은 자원 관리나 아니면 갈등 해결이라든지 협력 잘해서 팀워크 발휘해서 한 거. 즉 1번과 똑같아요. 1번은 나 혼자서 목표 제시해서 한 거고요. 4번은 뭐예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목표 달성한 건데 같이 하는 중에서 자원 관리를 얘기할 건지
때 뭐 갈등 조절 얘기할 건지 그거를 조금 더 넣어달라는 거죠. 자, 협력한 경험을 선택하십시오. 뭐 학교에서의 과제도 좋고 외부에서의 어떤 프로젝트도 좋고 요걸 풀어내는 걸 근데 나는 자원 관리로 갈 거냐 갈등 해결로 갈 거냐 아니면 둘 다로 갈 거냐 엔드 조건이냐 오월 조건이냐 라는 부분 여러분들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팀워크라고 하는 것을 발휘한다는 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배운 점을 먼저 써주시고 이제 내 이 팀플레이가 어떤 배경에서 한 건지 뭐 그냥 학교에서 과제였는지 아니면 뭐 공동에 무엇인가를 해야 됐던 건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이건 문제는 붙여주시죠. 근데 같이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 문제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 돈이 없어, 애들이 별로 없어. 아니면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었는데 하다가 애들이 막 싸워. 누군가 막 안 나와. 마음에 안 든대. 리더십에 문제가 있고 팔로우십에 문제가 있어.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기니까 뭐 합쳐도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러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했냐? 왜? 기여한 경험. 나는 일단 이거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빨리 분석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이걸 써야 되잖아요. 그럼 뭐 그때 그냥 팀원장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나는 리더로서 빨리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우리 팀의 상황을 빨리 파악했다. 나는 뭐 리더로서 아니면 뭐 서포터로서 뭐 무엇이 빨리 갈등 상황인지 파악해서 이걸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매개 역할을 잘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줘야 어떤 걸 내가 할지가 나온다고요. 솔루션 도출 과정. 그래서 일을 해결하기에 뻔하지 뭐. 경청하고 그다음에 뭐 공감하고 그러면서 뭐 합리적인 방법 찾고 경청과 공감 꼭 나올걸요, 여러분들. 경청하고 공감하고 솔루션 적용했어요. 그래서 n분의 1을 잘했든가 아니면 내가 설득을 했건 뭐 공감을 했건 그래서 뭐 사람들의 갈등을 풀었든가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결과값 좋았어. 1등 했네. 그리고 그 결과 뭐예요? 팀워크 발휘하려면 뭐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얘기 그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재는 중요도 3번이라고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소재는 3번, 그 다음에 저는 1번,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2번. 다시 제일 중요한 소재는 여기다 써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소재는 여기다 써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소재는 4번에다 써주시고 그 다음 제일 안 중요한 소재는 2번에다 써주시고 저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4번 있잖아요. 이 소재가 아무리 좋은 거라도 솔루션이 똑같아요. 솔루션이 똑같아서 아마 4번과 1번에 더 중요한 소재를 어디다 둬야 될지 고민하시는데 차라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했다로 이렇게 뿜뿜하는 게 낫지 4번은 진짜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드라진 소재가 아닌 이상은 묻히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소재를 그냥 1번에다 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무튼 구조는 이렇게 해주셔서 둘 중에 하나의 솔루션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마지막인데요. 요 SK 매직에 관련돼서 제가 작년 7월 6일 날에 한국직업방송에서 이때 SK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기업 분석은 물론 잘 하셨겠지만 저도 요 방송 준비하기 전에 기업 분석한 게 있고 SK 네트워크스로 아마 하셔야 공시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시 내용도 보시면서 렌탈이라고 하는 부분 이번에도 롯데 렌탈 따로 뽑았잖아요. 그리고 가급 렌탈 렌탈 시장의 1위 코웨이 그죠? 굉장히 렌탈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SK 매직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써주신다면 특히나 이공계이신 분들은 SK 매직의 주력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영업 지원 쓰시는 분들도 그런 상품의 영업 전략 등등 그래서 경쟁사를 어디로 설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파악해 주시고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어진 것 같네요. 퀵인데 조금 길어져서 죄송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붙으십시오. 감사합니다.